암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과 방사선 같은 제한된 방법에 의존해야 했고 치료 효과 역시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겨냥하는 세포독성 항암제, 암세포의 특정 변이를 겨냥하는 표적 항암제, 면역의 힘을 활용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중입자를 활용한 치료까지. 암 치료의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치료가 각광받게 될까요? 최신 연구 동향과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새로운 치료법을 이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이제 미래의 암 치료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주제인데, 과거에는 어땠냐, 그러니까 항암제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냐, 다 수술이었어요. 수술하고 방사선이었고,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저기 전이된 암들은 치료가 많이 안 됐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호르몬성 암들의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에 이제 항호르몬제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1900년대에도 뭘 했었냐, 그런 이론은 있었기 때문에 난소를 아예 절제해 버린다든지, 전립선암 환자는 고환을 절제한다든지, 그래서 아예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요법들도 있었어요. 거의 이제 수술 위주였고, 면역 치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열이 많이 났던 사람 중에 암이 없어진 사람이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콜리의 독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열이 많이 나는 단독이라는 질병을 유발하는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열을 많이 내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던 그런 요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현성이 낮아서 이제 표준 치료는 안 됐죠. 1900년대 초반에는 그럼 항암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항암제가 나온 거는 2차 대전 이후예요. 2차 대전에서 미군들이 독일이 쏜 미사일에 겨자가스라고, 그 독극물의 일종이죠. 그 독극물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백혈구가 막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혈액암에 림프암 이런 데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19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화학 항암제 시대라고 봐야죠. 방사선도 조금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수술도 조금 더 정교하게 바뀐 거죠.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좀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는 어땠냐, 2000년대 이후에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나왔죠. 그게 2세대 표적항암제하고 3세대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개인의 DNA를 분석해가지고 그 특정 DNA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가 발현되는 거를 이제 찾아서 표적항암제라는 걸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항암제는 우리 T세포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항암제인데, 이것들이 나오면서 폐암이나 흑색종 이런 게 이제 획기적으로 치료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명하죠. 면역 항암제 중에 이제 키트루다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 뇌전이었는데 그게 완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었고, 폐암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10년 전에는 폐암 사기 생존율이 5.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12.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이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의 덕분이죠.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치료법들이 현재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이제 지금은 2000년대 이후 치료법이랑 1940, 50년대 이후 치료법, 그러니까 그 한 70년, 80년 정도 된 치료법들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장 최신의 어떤 새로운 암 치료 이론 이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우리가 구글 학술 검색에다가 이렇게 쳐보면 최근에 논문들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있냐. 첫 번째는 줄기암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기간을 10년을 했거든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줄기암과 관련된 논문이 154만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줄기암은 어떤 거냐. 기존의 1세대, 2세대 항암제로는 얘들이 죽죠. 이게 초기암들은 잘 죽어요. 이렇게 한 20개 되다가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줄기암은 2개 그대로예요. 근데 항암을 하면은 1세대나 2세대 항암을 하면은 줄기암이 늘어나요.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하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줄기암을 죽이는 연구들이 계속 됐고, 지금 이게 이제 온코메드나 베라스템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 나와 있어서 2010년대부터 만들고 있어요. 올 3월에 이 베라스템이라는 업체가 임상 3상 통과한 게 하나 나오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줄기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종양 미세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10년간 논문을 봤더니 100만 개가 나왔어요. 100만 개가. 이거는 뭐냐. 암덩어리 이렇게 바깥에
이 보호막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항암제가 뚫어야지만 여기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암제가 여기를 뚫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AACR에서 이게 올해 굉장히 화두였다고 해요. 뭐냐면 암세포가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안쪽에 대한 내성이 아니고 바깥쪽에 이 보호막 때문에 내성이 50%가 생긴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올해부터 이걸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대학병원 메인 치료에서 이 줄기암에 대한 부분이나 종양 미세환경, 이 보호막에 대한 부분이 좀 비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논문들이 뭐 아까 줄기암은 150만 개 논문이 최근 10년간, 그 다음에 이 보호막에 대한 논문은 100만 개 정도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연구들이 면역치료에 대한 연구예요. 암의 면역치료 관련된 논문이 100만 개가 나왔어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핫한 연구 주제고, 면역항암제가 나왔지만 면역항암제를 넘어서는 이제 면역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앞으로 미래에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피터 아티아의 질병 해방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학 1.0 시대가 있었고 항생제가 나오는 게 의학 2.0 시대예요. 항생제가 나온 게. 그래서 이 의학 2.0 시대는 그러니까 항생제가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정교하게 수술하고 항암요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급성기 질환을 해결했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급성기 질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만성기 질환을 고쳐야 된다. 암도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의학 3.0의 시대가 온다. 이거는 뭐냐? 극도의 개인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지금 저렇게 모든 환자한테 그냥 똑같은 면역항암제를 쓰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개인 맞춤으로 쓰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의학 3.0의 시대에는 여기 보시면 지난 1900년에서 2000년까지의 사망률을 보면 감염병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감염병을 제외한 만성병은 비슷해요. 앞으로 이게 의학 3.0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생활을 다 요즘은 뭐 건강 링도 나오잖아요. 스마트 와치도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 맞춤으로 다 관찰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생제 시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항생제 폐해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항생제를 3주 정도 치료한 사람인데 정상보다 절반이 안 되는 정도로 장내세균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종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2주 만에 88종이던 게 625종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항생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항생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항암제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유방암이야? 그러면 ACTC. 췌장암이야? 그러면 폴피리녹스, 뭐 젬자, 아브락산 이런 식으로 표준 치료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순서대로 하는 건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검을 하잖아요. 이렇게 떼내잖아요. 조직을 떼낸 거를 키워요. 이렇게 키운 다음에 항암제를 한 130개를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항암제가 듣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맞춤이죠. 개인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가지고 항암제를 미리 해봐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이거보다는 요게 더 잘 듣죠. 이르누테칸과 5F 요게 더 잘 듣는다. 그러면 이걸 하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 낫겠죠. 여기 지금 올라파립이라는 걸 하면 이게 효과가 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조직을 띄어내가지고 걔를 키워서 하는 요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독일에서 건강보험에서 채택을 한 제품이고 싱가포르 제품이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뼈전이 발표를 하러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일본의 의원 중에 3,400개가 하고 있는 치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는 NK세포, T세포가 준대. T세포는 이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야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잡아먹고 알려줘야지. 그래서 수지상세포한테 암을 띄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사람한테 투여하는 거죠. 그 주사도 뭐 정맥으로 넣는 거 아니고 여기 이제 면역계한테 그냥 넣어주려고 림프에다가 바로 넣어줘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주사 맞으면 끝이에요. 이 치료가 일본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이게 자가 암백신이라는 치료예요. 수지상세포 암백신. 이 치료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냐면, 이게 간암의 임상 이상을 한 생존율 결과예요. 수술만 한 거는 생존율이 30%인데 이 자가암 백신을 한 치료율이 80%예요. 50%를 올린 거죠. 생존율을. 재발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개인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조직을 띄어내가지고 거기다 항암제를 미리 쏴봐서 나한테 듣는 항암제를 쓰거나,
아니면 수술한 거 큰 덩어리를 띄워가지고 내 면역세포들한테 막 공격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 공격 잘하는 애들만 막 증식시켜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정말 개인 맞춤형 치료로 앞으로 미래는 갈 거예요. 우리의 관리조차도 그러니까 뭐 수면이나 면역이나 운동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도 다 관리가 될 거고요.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으로 그런 기기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관리도 될 거고 또 우리 조직에 맞는 그런 항암제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 면역 치료제를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 암 치료는 개인 맞춤형으로 가서 지금보다는 훨씬 생존율이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일본의 제품이나 그 전에 말씀하셨던 싱가포르의 그런 제품들이 한국에는 혹시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지금 이제 요 일본 제품은 한국 업체가 라이센스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몇 년 내로 들어올 거예요. 싱가포르 제품도 올해부터 지금 이제 들어오려고 국내에 지금 회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내에 적용이 될 겁니다. 저것보다 더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암 정복이 된다면은 어떤 형태로 정복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암 줄기세포나 암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나 아니면 면역치료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맞춤으로 가는 거가 통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통합되면은 개인 맞춤형 통합치료 이런 게 나오면 그러면 암은 정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